네, 현덕이 덕분의 시간입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뭐 이번 주 내내 그 빅스텝 때문에 참 불안불안한 그런 시장인데 그렇죠.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 키워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 열어볼까요? 네. 큐티지만 신흥국 자금률. 원래 큐티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이제 선진 증시로 가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신흥국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만 본다면은 좀 뜨뜻미지근한 시장인데 좀 좋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신흥국 ETF 지금 코로나 발발 이후에 최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EM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신흥국의 그 투자는 그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거든요. 제가 잠시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자금이 지금 그 말 그대로 정신없이 들어오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적 긴축이지만 먼저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EM 차트인데요. 지금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걸 보고서 지금 이제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뭐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QT가 되면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원래는 우리가 악재가 되는 건데 지금은 5월 달에 QT가 지금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적 축소가 예고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흥 증시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증거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2018년도 때 보시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큐티가 시작되면서 사실 신흥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2018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던 시기죠. 그때 그렇게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신흥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갔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보시면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 좀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미국 증시가 올라갔어도 시원찮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신흥 증시로 자금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지금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자금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신흥 증시로 최근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자금 봤을 때 QT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흥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또 이 신흥 증시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지금 최대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모습에서 먼저 움직이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긴축이라든가 QT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시장 걱정도 하실 것 같고 성장세가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신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성장주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늘 시장이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급등하고 있는 게 또 2차 전지고 2차 전지가 또 이 고성장을 대표하는 고성장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자금이 신흥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의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이 아니고 좀 더 큰 희망.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큰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봄바람처럼 우리 증시에서 훈풍으로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체크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도 좀 화두가 됐던 게 상하이 봉쇄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류대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혜주, 피해주가 나눴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물류주들, 뭐 KCTC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상하이가 봉쇄가 돼서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무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KCTC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KCTC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면 조금 전부터 좀 급등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한번 올랐다가 약간의 조정이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급등이 좀 들어가지고 있는 건데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상하이가 이제 세계 최대 물류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봉쇄하다 보니까는 사실 공급망이 좀 풀릴 수 있었는데 상하이 봉쇄가 되면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더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시장에 악재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긴축보다는 상하이 봉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관점 봤을 때 오히려 지금 KCT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만은 수급이 지금 바닥권에 들어가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KCTC 같은 경우는 물류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좀 한번 보유를 해보자. 만약에 상하이 봉쇄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빠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KCTC는 다시 한 번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도 제가 어제도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 뭐 제일 많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8% 올라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도 10%가 훌쩍 넘는 그런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 엊그저께 유중과 무중이 같이 발표가 됐었고
원래 유증 같은 경우는 악재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 유증 금액이 해외 시설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재라고 말씀드렸고 무증은 당연히 호재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 급락에 나왔었던 이 대주주가 아니죠. 이 경영진이 이제 어떤 수주를 미리 알고 좀 개인적으로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경영진이 교체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 비율 제가 45만 원 목표 잡아놨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훌쩍 넘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 5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BM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셔도 되겠다. 지금 제가 최저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이 높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지금 에코 BM 많이 올랐습니다만 바닥에 있는 종목 하나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 더 보시면 LNF 역시나 양극재 기업인데 LNF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른 2차전지 종목 비해서 조정이 좀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일 먼저 전고점까지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최근에도 전고점까지 10%도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 제가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24만 원 말씀드려서 오늘 목표가 24만 원 좀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2차전지 소재가 제일 세고 또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LNF도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또 2차전지 중에서 내용이 있지만 아직 못 올라간 종목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사실 연초에 워낙 악재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래 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쉬긴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주도주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도 2차 전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훈풍 불어라. 먼저 이 훈풍이 테슬라, 천슬라를 다시 넘어섰고. 그러니까 테슬라 공이 제일 큽니다. 네. 근데 테슬라가 또 오늘 밤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 이벤트 하면 주가 올랐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벤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지만 이제 오늘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텍사스 공장 오픈한다는 얘기인데 텍사스 공장에 개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 트럭을 최초로 공개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밤에 이제 텍사스 공장 그 개장식을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좀 보고 있는 건데 벌써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일단은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에서 4번째 공장 개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모트에 2개 있고 중국 상하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에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그 개장을 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지금 테슬라의 4번째 공장이 좀 개장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기가 팩토리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 베를린이 이제 지난달 22일에 개장을 하고 나서 3주일도 안 돼서 지금 테슬라 4번째 공장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번 연도 또 생산 목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 트럭을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 개장식 명칭이 사이버 로데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전기 트럭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개장식 명칭을 사이버 로데오로 명칭한 만큼 아마 오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9시에 그 미국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이제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 할까 주목되어 있는 거고 최소한 이 테슬라 4번째 공장이 연간 50만 대 전기차 생산 시설을 좀 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생산 설비가 확장되고 배터리 생산 능력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어떤 그 4번째 공장까지 개장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를 맞춰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쪽이 제일 잘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요가 그만큼 확실하고 테슬라가 그 수요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소재 기업들이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많은 소재 종목들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무조건 올라가야 될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미 오른 종목들은 그만큼 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괜히 내가 늦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들어서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직 안 갔지만 정말 가야만 하는 종목을 오늘 준비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증시 훈풍 1차 전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자,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 좀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 안 올라가 있거든요.
일단 전해질을 만드는 그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될 그 소재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절대 소재들이 올라갈 때 빠질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프라 인산리튬이라고 해서 전해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후성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을 보면 1분기 매출액이 1,54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92억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요것도 지금 상향 조정된 건데, 근데 2분기 매출이 1분기에 비해 4배,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분기에 비해 4배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도 컨센을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2분기 실적은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빠질 종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무조건 올라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폴란드 2차전지 소재 생산 라인을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1.5만 평의 공장에서 현재 그 캐파가 3.8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폴란드에 지금 6만 평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화학기업 올비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조만간 여기도 이제 이 중국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1.5만 평 갖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폴란드에 6만 평 부지를 확보해놨으니 일단 중국의 4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럽 시장 공략하는데 상당히 좋은 어떤 거점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재 기업들 올라갈 때 후성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후성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캐파가 늘어난다고 급등하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BM 뭐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 후성은 이제 이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보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후성은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 접근하기는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4,000원까지 전고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7,300원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후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LNF 사고 싶다고 했다가 지금 채팅방에서 주린이 인증이라고 오늘 같은 날 LNF 따라 사면 안 된다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그럼 후성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는 17,300원 제시해드렸고요. 현재도 4%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늘의 공략은 2차 손지 안에서, 두 번째는 또 어떤 섹터일지 한번 키워드로 힌트를 먼저 찾아볼게요. 네. 볼까요? 위험한 사업. 아니, 지금 우리 교훈하고 너무 안 맞는 거 같습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네. 사실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이따 뉴스 보시면 알 텐데, 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좀 리스크는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 관련 이야기인데, 이 태양절, 이제 이 북한의 기념식, 어떤 기념일들이 다음 주부터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될 수도 있고 핵 실험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내용들 좀 보시게 되면은,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5일 같은 경우는 태양절 110주년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 다음에 2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이죠. 조선의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북한이 기념할 만한 게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ICBM 뭐 비슷한 것도 좀 발사했었고, 지금 여러 정황들 봤을 때 핵실험할 거로 알려지고 있죠. 오늘 나온 얘기 보면은 러시아가 미사일에 있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중국은 거부했지만은 북한은 또 러시아한테 어떤 미사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달 중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올라갈 수 있는 방산주 하나를, 시장이 만약에 요것 때문에 빠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쪽에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산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해져 있는 약간 이벤트처럼 15일에 ICBM 발사한다고 하니 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렇죠.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빅텍.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가 모습도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 전자전 시스템, 이 방향 탐지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군용 전원 공급 장치, 뭐 피하 식별 장치 이런 것들을 팔면서 그 제조하고 이제 판매하면서 대표적인 방산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주요 제품은 이제 그 전자 전시 시스템하고요, 방향 탐지 장치인데 최근에 소형 전자장비를 또 별도 개발 완료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산주에서 그냥 테마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매출이 1,0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71억 나왔는데 최근 3년간 매출, 그러니까 작년 전부터 최근 3년간 매출을 보게 되면은 그 매출이 좀 2배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배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방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 방위비가 3배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그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방산주를 좀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찍히고 있는 그런 방산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 차트가 좀 바닥에 깔려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보시면요, 작년인가 이제 그 북한이 개성공단 폭파했을 때 그때 가장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게 바로 비텍이었고 전고점을 넘었을 때 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4월 중순까지 봤을 때 북한에 별일이 없다면 주가는 못 올라갈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뭐 핵실험 한다든가 ICBM 발사하다든가 그런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면은 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풋옵션 개념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전고점 뚫었을 때 9,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8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9,000원까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네. 9,000원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 가격을 6,800원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참 주가가 올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그런 그게 낫죠, 차라리.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빅텍까지 알아봤고요. 그 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지 사실 오늘 그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번에 뭐 2차 전지는 살아났지만 게임이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제가 게임주 오늘 정리 한번 싹 해드릴 거고 네. 올라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아마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말씀드릴 거고 2차 전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도 위주로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채널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에 하는 무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